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 형제가 마셨던 발효음료 콤부차. 안녕하세요. 중구민 온라인 강사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 발효라고 하는 일상의 발효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주제는 발효 음료 콤부차입니다. 자, 이 보시는 병에 담긴 음료가 바로 콤부차인데요. 콤부차라고 하면 이게 무슨 차일까? 보이차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미란다 커, 제시카 알바, 마돈나와 같은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마시는 음료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국내의 유명한 아이돌 멤버가 이 콤부차를 즐겨 마신다는 기사가 나면서 붐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또 외국의 파파라치 사진 속에서도 이런 유명한 여배우들이 콤부차를 손에 들고 다니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황금빛 음료 콤부차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콤부차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음료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발효식품들이 그러하듯이 콤부차의 역사도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사실 그 기원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설로는 기원전 220년 중국의 진나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 영생을 꿈꾸면서 해독과 원기를 북돋을 목적으로 마셨다는 설과 일본의 고사기, 일본 서기 속 전설도 있습니다. 일본 설에서는 일본의 19대 인교천황의 병을 신라의 사신인 김무가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김무의 일본어 발음인 콤부에서 콤부차의 어원이 유래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진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기원은 동양 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콤부차는 2000년 전부터 한때 우리나라의 땅이었던 만주를 중심으로 그 신비로운 효능이 전해져 내려왔고 19세기에 러시아를 거쳐 20세기 유럽으로 전파된 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발효 과학의 트렌드와 더불어 그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콤부차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발효차 내지는 발효음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제3의 맛은 발효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의 맛은 소금의 맛입니다. 제2의 맛은 양념의 맛이고요. 바로 제3의 맛이 발효의 맛입니다. 콤부차는 그런 발효의 맛 중 한 가지입니다. 콤부차를 만드는 것은 미생물의 공동 배양체인 스코비입니다. 스코비는 Symbiotic Culture of Acetic Acid, Bacteria and Yeast의 약자인데요. 이름이 쉽지는 않죠. 한마디로 박테리아와 효모의 공생 배양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콤부차 속에는
한 종류가 아닌 유익한 몇 종류의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고, 이 유용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내 건강한 발효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콤부차 속에는 유산균, 초산균, 효모와 같은 우리에게 이로운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진 콤부차의 맛은 처음과는 다르게 발효 후에는 새콤한 맛이 주를 이룹니다. 단맛은 처음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분 좋은 단맛은 남아있고, 천연의 탄산이 생성이 되어 청량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이지만 소량의 알코올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콤부차의 신맛은 유산균과 초산균이 만들어내고, 탄산과 약간의 알코올은 효모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탄산과 알코올은 상당수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콤부차를 마신 후에 알코올 때문에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알코올에 아주 예민하신 분이거나 임산부, 노약자, 어린 아이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콤부차를 드신다면 물이나 우유, 탄산수, 주스 등과 섞어서 희석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콤부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부차는 식초와 매우 유사해서 효능도 식초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맛은 식초보다 신맛은 덜한 편이고, 자연적인 탄산으로 인해 청량감이 느껴지는 음료입니다. 또한 콤부차는 유익균들의 공생으로 발효하면서 초반에는 없었던 우리 몸에 유익한 대사물질과 유기산들이 생성이 됩니다. 요즘에는 유익균과 유익균이 만든 대사물질들을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콤부차를 꾸준히 드신다면 다음과 같은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면역력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해독, 세 번째는 소화력 증진, 네 번째, 변비, 다섯 번째, 다이어트, 그리고 여섯 번째가 피로 회복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에 따라서 콤부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좋은 점들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열한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시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콤부차는 발효식품이지 약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제로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후에 콤부차나 식초를 즐겨 마시는 편인데요. 특히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콤부차에 새콤한 유기산들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유익한 미생물들은 효소를 만들어내면서 음식물을 분해시켜 주므로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해가 잘 되니 몸 안에서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요. 그래서 그 작용으로 해독과 다이어트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이 황금빛 음료 콤부차 한번 드셔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콤부차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콤부차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외국에서는 콤부차를 자주 드셨는데 국내에 오니 콤부차 구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직접 만들어 드시기 위해 콤부차 수업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콤부차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온라인상으로도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고 카페에서도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다양한 맛의 콤부차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코비라는 종균을 구해서 나만의 수제 콤부차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그 스코비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스코비는 콤부차 클래스를 운영하는 공방에서 수강하시면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스코비라고 검색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종균을 나눠 마시거나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스코비를 구하셨다면 이번에는 콤부차를 가정에서 어떻게 배양하는지 간단한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콤부차 배양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스코비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콤부차를 배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법은 어렵지는 않고 간단한 편인데요.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계속해서 만들어 드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잘 배우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콤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생물 덩어리인 종균, 바로 이 스코비라는 것인데요. 네, 이 스코비는 사실 생긴 모습이 좀 생소하실 텐데 만지면 말캉말캉하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사실 처음 이 스코비를 만졌을 때 오징어나 한치와 같다라는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에서는 이거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잘 느끼실 수가 없을 텐데 아마 만져보신다면 정말 그 생 오징어 같은 느낌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진 콤부차인데 이 콤부차 배양액 이것도 약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설탕인데요. 미생물의 먹이로 활용이 될 겁니다. 스코비는 우리나라에선 홍차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먹는 버섯하고는 다르고요. 왜 홍차버섯인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홍차로 많이 만들고 누군가에게 이게 버섯같이 생겼다고 느껴져서 아마 홍차버섯이란 말이 전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차는 꼭 홍차가 아니더라도 녹차나 우롱차, 다른 차로도 가능은 하지만 저도 마셔보니까 개인적으로 홍차로 만든 콤부차가 가장 맛이 있어서 오늘 홍차 티백으로 한번 우려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설탕이 들어가는데요. 이 설탕은 미생물들의 먹이 역할이므로 발효 후엔 당도가 처음보다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콤부차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홍차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는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차를 마실 때처럼 뜨거운 물에 우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그리고 차이점은 이 홍차를 뜨거운 상태로 쓰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홍차를 티백 2개를 우려서 뜨거운 상태의 홍차를 다 식혀 놓았고요. 여기에 설탕을 부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분량대로 지금 제가 계량을 해 놓았고요. 설탕을 저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차가 뜨거운 상태일 때 설탕을 같이 넣고 녹이시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 방법인데, 저는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탕을 넣는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탕을 나중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뜨거운 상태의 홍차에다 설탕을 넣고 같이 녹이시면 됩니다. 미생물들의 밥인 설탕이 다 녹으면 발효를 시켜줄 용기에다가 스코비와 이 배양액을 부어주시고 지금 만든 홍차물을 또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 만약에 다 하셨다면 콤부차 배양하기는 거의 다 끝났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지금 설명해 드리는 대로 스코비 종균을 이 용기에다가 넣고, 그리고 용기에 넣으실 때는 이 용기는 미리 다 소독을 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도 다 소독을 한 용기에다가 배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만들어진 이 콤부차 배양액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콤부차 배양액을 같이 넣어주면 발효가 빨리 진행되어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아까 설탕을 녹여준 이 홍차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깔때기가 있으면 깔때기를 넣고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용기에다가 부으실 때는 용기에 꽉 차게 붓기보다는 한 80% 정도만 채우시는 게 좋은데요.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스코비가 위로 넘쳐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부어주시고, 그다음에 면보를 덮어서 이제 발효를 일주일 정도 내지는 열흘 정도까지 발효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병 입구를 면보와 거즈로 덮어서 고무줄로 묶어주고 이 상태로 발효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발효 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발효 기간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여름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고요. 겨울은 길게는 2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온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7일에서 10일 사이에 발효가 거의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발효가 다 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가장 먼저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발효하기 전에는 홍차 향과 달콤한 맛이 났었는데 발효가 점차 진행이 되면서 맛과 향이 변하고 나중에는 처음과 전혀 다른 새콤한 맛과 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향은 어떤 분은 사과 식초라고도 하시고요. 또 막걸리 같은 향도 약간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맛은 새콤한 맛이 강하게 올라오고 약간의 잔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맛도 조금은 있는데 발효 기간을 오래 두면 둘수록 점점 단맛은 없어지고 새콤한 맛과 향은 점점 강해집니다. 음료처럼 맛있게 드시려면 너무 오래 발효시키기보다는 중간에 맛과 향을 보면서 내 입맛에 맞을 때 그때 발효를 중지시키고 면보에 걸러서 발효된 홍차 물만 따라내 드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 일주일 정도 발효시킨 콤부차를 좋아하는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 된 콤부차가 가장 맛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콤부차를 면보나 채망에 걸러서 보틀이나 적당한 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더라도 발효는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맛이 가장 좋은데요. 오래 둘수록 신맛이 강해져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이나 탄산수에 희석해 드셔도 좋습니다. 자, 드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콤부차를 발효시키는 동안 위에 다시 스코비가 한 장이 더 생겨나는데요. 이게 바로 아기 스코비입니다. 전에 있던 스코비는 아기에서 엄마 스코비가 되고, 위에 새로 생긴 아기 스코비는 다른 병에 옮겨서 다시 배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홍차물을 부어서 발효시켜 주고 아기 스코비는 엄마가 되고 위에 새로 생긴 스코비는 새로운 아기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양을 하시면 나만의 수제 콤부차를 계속해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스코비를 배양하다 보면 나중에는 병에 여러 장의 스코비가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데요. 스코비가 여러 장 층층이 쌓여 있다고 해서 스코비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콤부차를 만들다 보면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부유물들이 찌꺼기처럼 아래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마셔도 이상은 없지만 병입하기 전에 채망이나 면보로 걸러서 용액만 담아 냉장고에 넣고 드시는 게 깔끔한 맛을 위해 좋겠습니다. 콤부차를 마시면 좋은 점들이 참 많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라면 발효되면서 자연적으로 소량의 알코올이 생긴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알코올에 예민하신 분들, 임산부, 아이들은 이 점에 주의해 주시고 그래도 드실 경우에는 많이 희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학습자분들께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효음료 콤부차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